네, 반갑습니다. 구석우입니다. 토요일마다 이렇게 만나 뵙는데요. 항상 제가 생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강의를 하면서 지금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일들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저를 보면 자꾸 피곤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몸은 좀 피곤하지만 정신은 즐겁습니다. 비비크림을 발라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정현 목사님이 꿀팁을 주셨으니까 내가 비비크림을 내가 바르다 안 바르다 해서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꼭 발라서 그리고 방금 우리 수소수기 그 체험을 역류성 식도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이 방송이 생방송이잖아요. 전 세계로 나가고 있잖아요. 다른 그 상태에서 그 역류성 식도염에 대한 그 체험 사례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과대 광고예요. 근데 저희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 상관이 없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저희 휴리오는 지금 한국식약청에서 인정한 의료기예요. 그 의료기에 보면 그 위산과다가 들어가 있어요. 네,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활성산소를 없애는 능력이 있다는 게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좋다라고 하는 제품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수소수기, 수소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이 전 세계 3대 기적의 물 아실 겁니다. 그 자연 속에 있는 기적의 물에서 그게 왜 기적의 물이라고 하냐면 독일이나 멕시코 전부 다 그런 그 샘물 자체가 많은 사람들의 병을 치료했기 때문에 기적의 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멕시코의 트라코테 이 물은 연간 800만 명이 3리터에서 4리터 정도를 뜨기 위해서 3박 4일을 줄을 서요. 예, 그러한 그 물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유명하냐,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쳤느냐 연구를 했더니 공통점이 딱 두 가지가 나온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안에 수소가 들어가 있다. 그리고 약 알칼리더라. 이 두 가지가 발표가 되면서 전 세계 물 학자들이 수소에 대한 연구를 해서 논문을 어마어마하게 낸 거죠. 그러면서 전 세계가 수소가 좋구나. 그런데 이것이 발표가 되면서 수소가 좋다는 것이 나오긴 나왔는데 어떻게 수소가 어떤 연구 데이터에 의해서 나온 상태에서 그것이 좋아진 게 아니라 그것이 이 수소가 좋다는 것이 나왔으니까 나라의 이제 업자들이 수소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이 시장이 엄청나게 커진 거예요. 그런데 가장 쉬운 방법이 전기를 써가지고 수소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일반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전기를 발생시켜서 수소가 나오면 일반적으로 수소 그 함유량만 재가지고 함유량이 많이 높으면 먹으면 좋다. 그런데 그게 먹어도 효과가 나오니까 전기로 발생하는 것도 효과가 나오니까 수소가 점점 입소문을 타서 전 세계의 수소 시장이 이렇게 크게 된 겁니다. 저도 20년 동안 이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저한테 우리 수소수기 좀 팔아주세요라고 런칭 시켜주세요라고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저를 찾아왔겠습니까? 그런데 좀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제가 20년 동안 그렇게 많은 수십 개의 회사가 저한테 수소수기 회사가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수소수기를 좋다는 거 알면서도 런칭을 안 했어요. 그게 수소수기를 제대로 런칭해 보려고 수소를 깊이 알아보다가 비밀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 전기 발생이 되면서 발생되는 오존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오존은 어느 때 씁니까? 살균할 때 쓰는 게 오존이에요. 그리고 이건 소비자들이 잘 몰라요. 오래 수소수기를 쓰다 보면 전기가 발생하는데 원리를 가만히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전기를 발생시키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금속판이 있어야 돼요. 금속판이 전기와 스파크를 일으켜서 그것에서 수소가 발생이 돼요. 그러면 오래됐을 때 그 수소수기를 뜯어보면 그 전기를 발생시키는 판이 부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식된 것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갈 데가 한 군데밖에 없죠. 발생되는 물 안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수소수기를 좀 드셔보신 분들은 아마 수소수기는 좋긴 좋지만 꾸준히 장복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판매업자들이 최소한의 양심으로 한 말이 아닌가 생각해요. 수소수가 좋긴 좋은데 장복을 하지 마라. 어떻게 물을 장복을 안 합니까, 저희가? 그걸 알고 나서부터는 전기분해는 제가 런칭이 아니라 제 입에도 안 됐어요. 그리고 아는 사람한테 만나면 수소수 얘기하면 전기분해 아니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시중에 나온 정말 웬만한 수소수기의 기술은 다 전기분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만약에 전기를 쓰지 않고 자연적으로 수소를 이렇게 효과 있게 전기분해를 쓴 것만큼의 이 ppb라고 하죠. 그 수소의 함유량을 그 정도를 뽑아낼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이건 노벨 의학상감이다 라는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그걸 만난 겁니다. 자연 필터 방식에 그것을 45년의 연구를 거쳐서 만든 그 수소수의 장인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 의료기 허가를 받는데 정확하게 1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12년이 걸려서 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식약청의 의료기 허가를 받은 거예요. 대한민국이 인정한. 이번에 수소수기 프로모션 시작됐죠? 네, 그렇습니다. 한 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20만 마일리지에 30만 CV예요. 그러면 30만 원이 들어온다는 뜻이죠. 이것이 발표된 다음에 속속 들어오고 있는 게 이거는 해보신 분들이에요. 지금 제가 굳이 수소수기를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도 최소한 저를 통해서 한 달에 제 지인이 수소수기를 자기 집에 설치하는 대수가 한 5대는 넘어요. 그냥 툭툭 우리 미팅 자리에서 툭툭 던지는데도 그것 때문에 해요. 제대로 된 사람이 이것을 받아들일 때는 자신의 집 그리고 꼭 부모님을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주위에 꼭 아프신 분들이 한 분씩 계시더라고요. 한 분의 3대 정도가 이렇게 잘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프레젠테이션을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말을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인정한 의료기예요. 의료기 물이에요. 한 사람한테 제대로 들어가면 90만 원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수소수기가 제가 지금 이제 테스트하고 있는 신기술이 또 있습니다. 수소수기. 그래서 저는 이번에 어제 촬영이 다 끝난 게 뭐냐면 인간 다큐를 찍고 있어요. 인간 다큐 이중호를 찍고 있어요. 이것의 개발자가 이중호 그 회장님이세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우리나라의 국보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다른 데에서는 뭐 수소수기가 어쩌느니 저쩌느니 왜 그렇게밖에는 디스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를 디스하고 있는 것을 다 한 방에 해소하려면 아예 인간 다큐 이중호를 찍어가지고 전 세계를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거의 지금 이제 편집 중이고요. 조금 있으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왜 이 가격이 다른 가격만큼의 경쟁력이 있는가? 또 45년간의 역사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가? 이 수소수는 뭐가 다른가? 그 영상 하나만 봐도 전부 다 아실 수 있게끔 아무튼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또 이 차후에 업데이트되는 기술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비주슈머의 가치와 비전에서 제가 수소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러한 기술들이 저희 회사가 여러분들과 같이 발전이 되어 나가면서 정말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이런 장인들이 저희 휴앤컴퍼니를 찾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원리라고 생각해요. 우리 휴앤컴퍼니가 올바른 그런 활동을 하고 전 세계 166개국의 판로를 열은 이상 누구든지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이 휴앤컴퍼니와 함께하면 나의 이 훌륭한 기술을 166개국에 알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정말 많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찾아온다고 다 저희가 런칭하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까지 갖고 있었던 20년의 철학, 제품의 철학 이런 것으로 전 자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만의 기술력으로 전 세계를 제패할 자신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플랫폼의 그러한 시장성이 맞물리면 정말 우리가 원하는 본질, 우리가 원하는 시장을 갖출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에 제가 상담을 하거나 그렇게 해보면 많이 느낍니다.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만큼 자기가 이해한 만큼 라고 하는 말을 저는 정말 새삼 다시 한번 느낍니다. 저는 23년간을 누구보다도 이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에서 많이 보고 생각하고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바뀐 만큼 우리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비즈슈머가 탄생이 됐는데,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그리고 자기가 이해하지 못한 분들은 당연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해봤고, 누군가는 다쳐봤고, 누군가는 더 이상의 한계를 느껴서 더 이상은 안 된다라고 하고 새로운 뭔가를 갈급하면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 본인이 그것을 보고 그것이 다인 양 생각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할 때는 정말 많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렇게 오신 것도, 이 SIS에 오신 것도, 우리 사업은 이렇게 오시는 것 자체가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오셔서 이렇게 보시는 것만큼 보여요. 저희는 휴앤컴퍼니는 그걸 완전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시대가 바뀐 것에 대한 것을 누구보다도 많이 생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이 나온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플랜 자체가 정말 시대에 맞춘 플랜으로 저희는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 소개를 해드릴 게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전 세계에서 이 변화를 몰라서 몰락한 비즈니스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언뜻 아시는 비즈니스들도 많죠. 예전에 그냥 우리가 매일 이야기하는 그 시대에 맞추지 못해서 망한 회사들, 여러분 기억나는 회사 뭐 있습니까? 맞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참 생방송에서 어떤 회사 망한 회사를 거듭하기가 좀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휴대폰 가지고 촬영을 하고 이렇게 할 줄을 알았다면 필름을 만들지 않았겠죠. 그러나 변화를 하지 못해서 그렇게 됐고, 또 많은 기업들이, 우리가 떠오르는 기업들이 많아요. 최근에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하냐면 밀레니얼 시대라고 얘기해요. 세대라고 얘기해요. 밀레니얼 세대. 밀레니얼 세대를 몰라서 몰락한 비즈니스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변하고 있는 것을 분석하지 못하고 변화에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몰락한 거예요. 전 세계 소비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 지금 완전히 밀레니얼 세대가 새로운 지형도를 그리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밀레니얼 세대는 어떤 세대를 가리키느냐? 자, 베이비 부머 세대의 자녀들을 밀레니얼 세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2000년도를 밀레니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베이비 부머의 세대가 1948년에서 1964년에 출생한 분들을 가리켜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했거든요. 그들의 자녀들이 1980년도에 태어나서 2000년도에 태어난 이들을 밀레니엄 세대라고 해요. 지금 미국에서는 2014년 기준 이미 밀레니얼 세대가 그 베이비 부머의 시대를 추월했어요. 9,200만 명, 7,700만 명으로 추월이 됐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에서도 역시 948명,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가 1,435만 명이에요. 거의 1.5배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1년, 2년이 지나는 순간에도 밀레니얼 세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비즈니스를 할 때 그렇다고 밀레니얼 세대에만 타겟을 맞춰서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시대가 1년, 2년 지나면서 소비의 주체가 누구냐?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왜 지금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되냐면 점점 이 자녀 세대들이
이제 사회의 주도권 세대로 소비의 주체 세대로 가면서 소비의 패턴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피부로 느껴야 됩니다. 이것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아니라 지금이에요. 지금. 그렇다면 밀레니얼 세대를 좀 분석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미 분석이 다 끝나 있습니다. 그들은 태생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베이비 부머 시대를 생산이 일어나거나 사회의 이 발전이 일어나는 세대로 친다면 밀레니얼 세대는 태생 때부터 어려운 시대예요. 한마디로 이 취업 절벽, 그리고 금융 위기를 맞고 IMF를 맞고 그런 것들을 성장이 너무 늦어요. 성장이 늦다는 것은 그 안에 들어가서 자신이 뭔가를 해서 발전을 시키는 속도가 늦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취업이 너무나 어려운 세대들을 밀레니얼 세대라고 해요. 그들이 그 태생적 특징이 만들어낸 소비 패턴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들의 나이는 17세에서 37세입니다. 37세에 이들이 소비를 잡고 있는 이때, 이걸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이건 미국에서 지금 전 세계를 분석한 내용이거든요. 무엇들이 몰라 그랬을까요? 전 이 말이 다 맞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분석해 본 결과 굉장히 미미한 차이가 있는 것도 몰락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그것들은 조금 제외를 하고 정말 몰락할 가능성이 큰 것만 한번 제가 갖고 와봤어요. 패밀리 레스토랑, 지금 미국에 2,000여 개 매장이 있었던 애플비즈가 2016년에 200여 개 매장을 철수를 시켰어요. 왜 그럴까요? 또 버팔로 와일드 윙스라고 하는 이 패밀리 레스토랑도 매장을 반으로 잘랐어요. 절반을 축소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패밀리 레스토랑 혼족들 많이 생기잖아요. 개인적으로. 패밀리가 자꾸 이건 좀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일인데 이렇게 가족 전체가 외식을 하고 전체가 가서 우르르 먹는 것보다는 단순히 혼자 먹고 혼자 간편하게 뭔가를 하는 쪽이 늘어나면서 점점 매출이 줄으니까 매장 수가 점점 앞으로 두고 보세요. 향후 3년, 5년 안에 몰락의 길을 걸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두 번째, 조금 의외인 게 있습니다. 이거 왜 나온 겁니까? 시리얼. 아침 대용으로 간편하라고 내온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라고 하는, 저는 이걸 딱 이 분석을 보고 그래. 저도 밀레니얼 세대는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말도 안 돼. 간편하라고 만든 시리얼을 왜 이게 몰락해? 이것 자체도 귀찮은 거예요. 이 시리얼 자체도.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이거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아침 식사를 하는 수가 늘어나는데도 미국에서 지금 2009년 이후 계속 매년 5%씩 줄고 있어요. 시리얼의 매출이. 이것 자체도 과일을 넣고 우유를 붓고 하는 것 자체도 간편식으로는 안 따진다는 얘기예요. 참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어요. 역시 이거는 다 수긍을 하실 겁니다. 백화점, 메이시스 백화점이 68개, 시어스 백화점 300개 매장을 다 철수했어요. 백화점이. 밀레니얼 세대는 다 모아놓은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하기보다는 콕 찍어서 온라인 쇼핑을 한다. 자, 이건 기정된 사실이죠. 또 이들은 더 이상 집을 사려 하지 않는답니다. 집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베이비 부머의 시대의 생각이다. 또 돈 모아서 집 사고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래요. 어렵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밀레니얼 세대에서 부동산업은 떨어질 것이다 라고 이것은 예측이 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골프 산업이에요. 이 골프 산업은 가성비가 안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답니다.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투자한 시간에 비해서 자기가 느끼는 즐거움이 적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골프를 즐기는 것보다 사교,
이 베이비 부모 세대는 뭐예요? 사업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골프가 필수적이다. 또한 자연을 맛보고 이러한 낭만, 좀 안타까운 얘기가 아닐 수 없어요. 그러나 사교는 이미 페이스북이나 소셜 네트워크로 훨씬 더 잘하고 있다. 네, 이미 더 가성비 높은 것으로 얼마든지 하고 굳이 많은 돈을 들여서 이런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햇빛에서 그거 안 한다 이거예요. 참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이아몬드 손에 끼는 것 젊은이들은 이해 못합니다. 그냥 내가 편한 반지 하나 끼는 것이 최고죠. 그리고 디자인 좋은 브랜드 반지 끼는 것이 훨씬 더 내 손에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캐럿 얘기하는 시대는 같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전부 다. 이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분석들을 이미 저희 휴행 컴퍼니는 수년 동안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비즈니스에 대한 것을 전부 접목시켜서 해왔어요. 그래서 심각한 고민들을 합니다.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23년 동안 경험해온 저희 휴엔 컴퍼니가 고민을 하는 데에는 과연 그렇다면 이러한 세대가 바뀌고 이들이 이 시대를 주도하는 이들에게 네트워크를, 이들에게 우리 사업을 알리는 방법은 도대체 무엇이냐? 그들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패턴은 무엇이고 사고는 무엇이고 어떠한 소비를 주체적으로 깔아야 우리가 앞으로 비전 있게 뭔가를 해 나갈 것이냐는 것. 그것은 이제까지 저희가 그 길을 20년 동안 걸어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분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걸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직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방법이 그것이 통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아주 작은 범위 내에서는 통할 수 있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네트워크 마케팅, 네트워크 비즈니스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쇄소득, 우리가 얘기하는 시장성, 이것에는 현저하게 못 미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평생 연구해 왔고, 그리고 저희 휴행 컴퍼니는 이제는 이러한 소비층을 잡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세운 것이, 여러분, 제가 언젠가 메토링 특강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자, 미닝 아웃이라는 이 단어에 우리는 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미닝 아웃. 미닝 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념을 담은 구매라는 뜻입니다. 미닝, 뜻이 있는 것을 내가 아웃, 표출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을 소비를 통해 표현하는 것을 미닝 아웃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시대는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을 뭔가의 업적을 달성해서 뭔가를 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을 무엇으로 표출을 하려고 하냐면 나의 신념은 내가 이것을 구매하면서 이렇게 표출한다 라고 하는 밀레니얼 세대,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합니다. 그래서 그런 세대가 여러분 지금도 그냥 언뜻 생각해서 이 미닝아웃을 하고 있는 분야가 있죠. 자, 어떤 사람은 내 가치관과 신념이 이 지구를 살리는데 굉장히 커다란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구매를 할 때 재활용이나 그리고 썩지 않는 비닐, 그런 걸 쓰면 절대 아무리 좋아도 안 삽니다. 내 신념과 상극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친환경 제품들, 그런 제품들을 내 가치관과 신념에 의해서 사요. 그러한 밀레니엄, 내가 선택한, 그리고 또한 지금 온라인 쇼핑, 이커머스가 또 페이스북을 이용한 다양한 그러한 개성들에 의한 소비들이 왜 일어나고 있냐면, 이 세대들이 지금 현재 SNS상에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고 싶고,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고 싶으면서 거기도 자신이 소비한 것들을 자신의 표출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신의 가치관에 의한 신념이에요. 비주 슈머의 미닝아웃. 비주 슈머의 미닝아웃을
저희 휴엔 컴퍼니는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미닝아웃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 수많은 이들에게 자영사업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소비하는, 그리고 그것을 그 기회를 선물하는 것을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으로 삼는다? 저는 지금 현재 미닝아웃을 하는 수많은 소비자들이 아주 어떻게 보면 부분별로 자신의 가치관을 표현하고 있다고 본다면, 저희 비주 슈머의 미닝아웃은 그것을 통폐합해서 저 사람의 인생을 좀 더 낫게 만들고 저 사람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미닝아웃을 할 수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좋아지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가치관을 선물하는 그러한 소비가 분명히 이 시대를 장악할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마케팅이 더해진다면 이것은 이 미닝아웃을 하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기존의 방식이라든지 또 그냥 무턱대고 소비자들에게 제품만 판매하는 그러한 기업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때문에 저희 휴월드가 오픈이 된 겁니다. 지금 저희 휴엔 컴퍼니가 그리는 로드맵은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이해는 하고 있어도 그것을 완벽하게 소화해내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짧은 기간 안에 연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그리는 그림이 상당히 큽니다. 언젠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2014년에 이 비주 슈머를 하겠다고 하고 이 글로벌 네트워크, 전 세계를 연결시켜서 글로벌 네트워킹을 하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전 세계 모든 이들에게 선물하겠다는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4, 2015, 2016, 2017년도 7월에 비로소 저희 글로벌 합니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2014년 11월에 비주 슈머가 만들어진 이후에 우리 이 글로벌 플랫폼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것이 2017년 7월입니다. 준비 다 해놓고 그랬습니다. 그 전에 수많은 분들이 저한테 글로벌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물어봤을 때 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저는 제가 추구하는 글로벌은 앉아서 글로벌입니다. 쫓아가서 글로벌이 아니라 앉아서 글로벌을 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한마디를 하고 준비를 했던 거예요. 똑같은 맥락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것은 다 준비가 되고 있었지만 바로 실현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지금 비주슈머 시즌 1, 비주슈머 시즌 1을 2년 동안 거쳐서 비주슈머 시즌 2가 2018년에 열렸습니다. 저희 휴엔 컴퍼니는 비주슈머 시즌 3, 시즌 4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비주슈머 시즌 2가 정착이 되고 시스템이 안정이 되었을 때 시즌 3, 시즌 4가 얹어지기 때문에 그 명확한 전략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요. 그것이 저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고, 그렇지만 그것을 그 미래를 바라보고 그 미래 때문에 그때 가면 비전이 있을 거다, 지금은 비전이 없다가 아닙니다. 충분히 지금 비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만으로도 얼마든지 시장을 구축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비주슈머 시즌2로 지금 여러분들이 분명히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저희가 오픈되고 나서 얼마나 많은 나라에서 지금 회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저희 휴월드로 들어오고 있고, 지금 벌써 이 업계에서 될까 아직도 퀘스천 마크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지만, 지금은 온전하게 휴엔 컴퍼니와 함께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려면 온전하게 회사와 하나가 되셔야 됩니다. 회사의 생각과 같이 생각하려고 노력하시고, 회사가 나가는 방향과 함께 같이 걸어 나가려고 노력을 하시고, 어떻게 보면 제가 여러분들과 동지라는 표현을 했다는 것은 뭐냐면, 정말 동지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척박한 땅에, 이 험한 길에 우리가
함께 개척을 하는 개척자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겁니다. 경제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만 어려운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희망을 갖고 노력하면 바뀝니다. 절대로 안 바뀔 것 같은 로켓맨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어저께 가슴이 뭉클거려서 아주 울컥울컥한 게 몇 번이, 이렇게도 되는구나. 저 사람이 젊어서 저렇게 파격적인 행동을 할까? 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그 김정일을 만날 때하고의 느낌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완전히 달랐어요. 막 가슴이 뭉클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휴월드에 접속하는 날이 올까? 그러면 북한 동포 프로모션을 해야 되겠다. 비즈슈머, 저희 휴월드 기대해 주십시오.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고맙습니다.